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여자 쪽에서 해가는 신혼집을 자기 집 빚 갚는 데 쓰고 합가해서 살라는 시모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파혼을 한 사연인데요. 후기에는 쓰니님 이모의 무서운 계획도 응징을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2살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일도 잡히지 않아 여기에라도 하소연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신혼집을 자기네 빚 갚는 데 쓰고 자기를 모시라고 살라는 예비시모가 정상인가요? 여러분들께서 읽어봐 주시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작년 이맘때 이모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목소리도 좋고 말도 부드럽게 잘해서 제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였어요.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일상의 고민과 직장 생활의 괴로움을 서로 위로해주며 1년여 정도 잘 만났어요. 우리가 잘 맞는 것도 있지만 결혼을 서두르게 된 계기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사주를 중요시해요. 남친과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빠가 남자의 생년월일씨를 알아오라 해서 알아다 줬어요. 근데 철학관에서 사주가 아주 좋다고 했나 봐요. 아빠가 서둘러 결혼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종교도 없고 사주팔자나 궁합 같은 걸 믿지는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남자인데 사주까지 좋다며 부모님도 좋아하시니 한결 더 마음 편히 연애를 했죠. 그러다가 둘 다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도 아주 마음에 들어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서로의 집에 인사를 했답니다. 저희 집에 남자가 인사를 왔을 때에는 저희 부모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철학관에서 사주가 좋다고 한 것도 한몫했겠지만 남친이 말도 잘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해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남친의 가족은 홀어머니에 누나 2명, 여동생 1명 이렇게 있어요. 누나 2명은 결혼을 했고 여동생은 미혼으로 집에서 같이 산다고 들었거든요. 남자 집에 갔더니 어머니와 누나 2명, 여동생까지 모두 집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가서 별탈 없이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에 대해 이것저것 무난하게 얘기가 흘러갔어요.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 기반 없이 시작하면 힘들다고 오빠와 저 둘 다 결혼할 때 신혼집과 살림까지 전부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실제로 오빠는 부모님께 그렇게 지원을 받고 결혼을 했고요. 그걸 남친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예비 시모도 그 사실을 알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자 집에 빚이 많은데 아들 장가 보낼 때 돈 많이 안 들어서 좋다고 사돈께 감사드린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더 있는 쪽에서 더 하고 서로 사랑하며 예쁘게 살면 된다고 말씀드리며 부담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상견례 장소를 미리 예약하고 부모님과 오빠 부부 이렇게 상견례 장소로 갔어요. 식사가 나오고 양가 부모님들께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예비시모가 예단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집까지 우리가 다 해가는데 예단까지 얘기를 하니 우리 부모님 표정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애써 웃으며 예비시모가 원하는 예단 정도는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모가 젊어서는 좀 고생을 해봐야 아이들을 위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신혼집을 자기네 집 빚 갚는 데 쓰고 우리는 시모와 합가해서 돈을 모아 분가하던지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뿐만 아니라 살림도 전부 들여놔준다고 했는데 살림살이 장만하는데 쓰려고 했던 그 돈은 시모 본인에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은 본인이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 부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겠다고 하면서요. 고구마 10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과 함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오빠 부부에게도 너무 창피해서 눈물이 나려는 것을 애써 참고 남친을 쳐다봤는데 그냥 묵묵히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모 하는 말이 돌아가신 본인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외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이 정도 요구는 별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오빠가 숟가락을 탁자에 큰 소리 나게 놓으며 저기요, 우리 미연이가 장애가 있나요? 아들 팔아서 집안에 빚 갚으려고 여기 나오신 건가요?
아들 직업이 사짜 직업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변변치 않은 거지 같은 집 아들놈 장가 보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당신 같은 정신 나간 아줌마 아들이랑은 내 동생 결혼 못 시킵니다. 내가 오빠로서 결단코 이 결혼 못 시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잘난 아드님 다른 곳에 파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비시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어딜 어른들 얘기하는데 사돈총각이 껴드냐며 쌍욕을 섞어가며 얘기했어요. 우리 새언니가 미친 아줌마가 어른 대접은 받고 싶은가 보다며 언제 봤다고 욕지거리냐며 이런 무식한 아줌마한테서 자란 자식들 보남 안 하라고 했고요. 새언니는 오빠 편에서 거들고 예비 시누이들도 자기 엄마 편에서 한마디씩 하니 정말 싸움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말하고 오빠 부부와 함께 부모님 모시고 나오려고 하는데 남친이 너 여기서 그렇게 가면 자기랑 끝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대답도 없이 그냥 나와버렸네요. 그 후에 남친한테 톡이랑 전화 계속 오는데 안 받고 있어요.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문자 하나 남친에게 보냈고요. 그렇게 자상하고 좋은 남자가 이런 집안에서 나왔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남자 쪽 가족들과 연 끊는 조건으로 다시 결혼을 진행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은 나 속상할까봐 걱정되시는지 별 말씀 안 하시고 있고요. 우리 오빠는 저한테 부모님 망신시켰다며 뭐라 뭐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몰라 며칠 잠도 못 자고 회사에서도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제가 올린 글에 댓글로 언니 오빠처럼 절 많이 혼내주시기도 하고 친부모처럼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욕도 무지 많이 먹었네요. 저에게 어디 장애 있냐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 장애는 없습니다. 그런 미친 엄마의 아들이 미친놈일 것이 뻔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옳으신 말씀 같아요. 그리고 시모가 상견례 때 한 말은 예비시모의 의견일 가망성보다 남친이 예비시모를 시켜서 그렇게 말하도록 한 거라고 하신 분들도 꽤 계셨는데 그게 거의 진실일 것 같네요. 그때까지 남친과 서로 예쁘게 잘 만나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 제가 사리분별이 잘 안 되었었나 봐요. 후기 남기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후기 남겨요. 상견례 며칠 뒤에 부모님께 이 결혼 안 하고 남친이랑도 끝내겠다고 선언했어요. 부모님은 별말 없이 그러라고 했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 남친이랑 만났어요. 만나서 여기서 우리 그만하자고 제 의사 분명히 전달했고요. 그랬더니 자기 갖고 논 거냐며 무섭게 화를 내더군요. 정말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지만 제 할 말은 다 했어요. 니네 집 빚 갚아줄 마음은 없고 우리 부모님과 내가 얼마나 호구로 보였으면 우리 신혼집을 자기네 빚 갚는 데 쓰겠다고 하냐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혼인빙자 어쩌고 하면서 고소할 거라네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나는 먼저 가겠다며 일어나서 집으로 왔어요. 그 후에도 계속 전화 오고 톡으로 잘못했다, 자기네 가족과 연 끊고 나와 결혼하겠다 등등 계속해서 왔지만 다 씹고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모습이 그 남자의 본 모습이겠죠. 남친과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정말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남친이 저에게 처음에 알려준 생년월일 시가 남친 카스의 생일과 다르다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남친을 소개해준 우리 이모가 우리 부모님이 사주를 봐서 저를 결혼시킬 거라는 걸 남친에게 알려주며 남친과 비슷한 나이로 좋은 생년월일 시를 만들어서 저에게 내밀도록 한 거였다네요. 이모는 아들 둘 있는 이혼녀예요. 이모와 어려서부터 친구였던 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사업상 우리 아빠에게 도움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이 이모랑 그 남자는 한동안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을 아빠에게 얘기했대요. 이모는 이혼녀이고 남자 문제로 좀 안 좋은 소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빠는 그래도 이모가 처제라고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모랑 사촌들 무슨 일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그랬었대요. 이모는 자기 내연남을 저와 결혼시켜서 뭘 어쩌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집 사위가 되면 우리 부모님 돈이 사위 돈이라도 되는 줄 알았을까요? 그 사실을 알고는 엄마가 이모에게 가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대요. 이모가 사는 집이 부모님 건데 거의 반값에 전세로 이모가 살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모한테 엄마가 갈 때 오빠도 같이 갔었거든요. 나중에 오빠한테 들은 얘기인데 엄마가 배은망덕한 년이라며 이모의 싸대기를 20대도 넘게 때렸대요. 머리털도 엄청 뽑아놓고요. 오빠는 사촌 동생들에게 이모가 한 짓을 다 얘기해버렸대요. 고등학생들인데 충격이 좀 컸을 거예요. 그리고 전 남친을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하고 있는 걸 부모님이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저 때문에 부모님과 오빠가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저한테는 이모와 그놈의 관계를 대강만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이모가 그놈과 짜고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덤빈 거니까 제 잘못은 없다며 저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었어요. 엄마 말을 듣고 나서도 당장은 그 남자와 1년여간의 행복했던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누굴 믿기도 어려울 것 같고 남자를 만나기도 두려울 것 같네요.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결혼은 그냥 마음속에서 접을까 봐요. 제 글에 내 일처럼 공감해 주시고 언니 오빠처럼 걱정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얼른 이 충격에서 벗어나 예전과 같은 일상이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모가 참 무서운 계획을 꾸몄군요. 돈에는 부모 형제도 없다더니 참 씁쓸합니다. 쓰니님은 다행히 그런 일에서 잘 빠져나오셨네요. 착하시고 집안도 좋으시니 곧 좋은 분 만나실 겁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